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3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1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고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자, 오늘 일단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건너뛸게요.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계속 주셨었어요. 두산인프라코가 이 공지에 대한 궁금증들, 해소가 되지 않았던 궁금증들, 그것들을 제가 뭐 증권사라든가 인프라코어랑 중공업의 IR 담당자 다 일일이 전화 돌려가지고 저도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공시를 굉장하게 얘네들이 애매하게 했어. 근데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두산 인프라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산 밥켓 등 계열 관련 자산을 보유한 회사를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인적 분할을 한다.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두산 밥켓의 지분을 떼낸 다음에 중공업으로 바로 이제 흡수 합병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두산 밥켓을 받는 게 아니라 두산 중공을 받는 거다. 이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나가지고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는 거다. 여기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죠. 두산 인프라코어 주주는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지분에 비례해가지고 분할 합병 비율에 따라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1주당 0.31주 그러니까 1주당 0.34주 그러니까 10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310주 두산중공업 473주 이렇게 받는 거다. 합병 비율. 자, 일정이 4월 5일 주주 확정이 되고요. 4월 5일 이거 중요합니다. 주주 확정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반대 의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게 기준일이 4월 5일이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4월 5일이라고 했잖아요. 4월 1일까지는 매수 체결을 해야 반대 의사를 할 권리가 발생이 된다. 자, 매수 예정 금액이 8,224원이죠. 반대회사 청구를 하면은 얘네들이 8,224원에 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1,100원이요. 생각 잘 하셔야 되겠죠. 4월 5일에 반대의사 내가 이제 야, 난 주가가 손실이야. 8,200원 평단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이때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였죠. 근데 이분들이 반대의사 청구를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매수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8,200원이 보장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예정 금액입니다. 나중에 수정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다. 수정 공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추후 공시가 나오는 부분. 4월 5일 이후에 공시가 이 주주 대상이 이 반대 의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 대상이 확정이 되면 공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8,200원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주가에. 근데 높아질 가능성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기존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신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반대 의사 청구를 할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배려를 해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들이 보장하는 금액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매수 심리 자체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게 4월 1일까지 기준일이 5일인데 여기서 4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된다. 내일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 지금 우리가 날짜를 보면은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수, 목, 금, 토, 일, 월, 31일, 1일, 2일, 3일, 4일, 5일. 주말이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매수해야 이날 포함이 되는 거다. 내일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4월 5일 이후에 수정 공시가 어떻게 반대 의사를 해가지고 매수 청구권, 야 니네 이거 사, 나 반대 의사야.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을 얼마에 해주냐. 그런 부분들이 수정 공시가 충분히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제가 증권사에 알아본 바로는 반대의사 신청 매수 청구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 내용으로는 5월 13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4월 28일부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5월 13일부터 6월 2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오후 2시 전까지다, 이렇게 이 가격은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건 증권사에 이게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인 것 같아요. 자, 뭐 이거는 충분히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이 일정들은 중요한 건 아니다. 반대 의사 청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공시 수정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6월 2일이라고 하니까 이 거래 바로 전날이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날이 6월 전날이라 생각하시고 오후 2시까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29일 거래 정지, 7월 20일 종료일,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 7월 1일 분할 합병 기일, 이렇게 신주 생산 예정일 이렇게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자, 1, 2, 4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 패스를 하고요. 공매도 어, 공매도 이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주셨는데 공매도 지금 있는 공매도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공매도 금지였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은 공매도 금지였어요. 소규모 법인이라든가 개인 주주,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 같은 경우에서는 공매도가 금지. 어차피 뭐 개인은 그렇다 치고 공매도 금지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시장의 참여자들인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인프라코어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공매도는 따로 뭐 그게 없어요. 이게 만약 6월 29일까지 공매도에 대한 어떻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오는 경우에는 청산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우리가 비율대로 공매도 하는 것까지 사실 뭐 신경 써줄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얘네들이 청산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걔네 자율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청산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비율대로 공매도 각자 따로따로 분할되는 거대로 중공업은 중공업대로 갚고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갚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뭐 청산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뭐 잘 뭐 신경 써줄 건 아니고 그렇게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모르겠고 따로 비율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그때 가서 중공업은 중공업대로 비율 나눠진 대로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따로 이제 공매도로 갚아야 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거래소에서 정지가 되니까 분할합병이 되니까 공매도 지금 다 갚으세요라고 공시가 나오면 얘네들은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오피셜 공식적인 부분들이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전환사채라든가 워런트에 대한 부분들 이게 아직까지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도 워런트라든가 뭐 사채 분할 뭐 이런 부분에서 그 변경 상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다.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뭐 워런트의 경우는 비율은 정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없고 추후에 공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근데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전환사채격 권리를 이제 갖고 있는 전환사채 관련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에 대한 부분들에 사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인프라 쪽으로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명확하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대로 나눌지 아니면은 뭐 이게 좀 일해가 없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추후에 공시를 할 거다. 아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좀 공시가 여러 가지 공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전화사채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죠. 어, 추후에 오피셜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공업으로 배정을 받는 거를 가격을 어떻게 얼마에 받는 겁니까? 여기에서도 있어요.
이게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생각을 깜빡하고, 이걸 왜 제가 생각을 못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11,000원에 오늘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할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0.689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두산 중공업으로 분할받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싸게 싸면 싸게 살수록 이게 분할돼가지고 중공으로 받는 가격이, 매수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프라코어에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답변을 들은 거고, 제 그 통화하면서 녹음한 부분들도 다 있어요. 각 자료로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답변을 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거래 정지가 되고, 하긴 뭐 상식적으로 분할돼가지고 이제 중공업으로 하는데, 그날 당시에 중공업의 시가로 받는다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좀 위배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좀 싸게 산 부분들도, 싸게 산 분들이나 비싸게 산 분들이나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 그러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자본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프라코어를 매수를 한 가격에서 이 비율대로 이 비율에 대해서 곱한 가격이 중공업의 그 매수 가격이 좀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중공업을 걱정을 해야 돼요. 두산 중공업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인프라코어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두산 중공업이랑 가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인프라코어도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거는 거래 정지 이후에 분할 한정이 되는 부분들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복잡하죠. 댓글로 그동안 좀 질문을 좀 주신 분들이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제 추후에 4월 5일 이후에 반대 이 수정 가격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하시고, 수정 가격이 공시가 계속 나와주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브리핑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용재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밑에 보시면 여기 3월 2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쭉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있죠. 3월 2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미래에셋 벤처투자 현재가 9,450원, 1차 목표가 9,730원, 손절가 9,10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지노믹트리 현재가 12,400원, 1차 목표가 12,750원, 손절가 11,8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지어소프트 현재가 21,600원,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어소프트 보유 종목이다. 이렇게 또 장중에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하루 데이 트레이딩을 딱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자, 결과 정리 이렇게 한 장이 종료가 되면은 결과 정리 이렇게 한 4시 이후에 좀 나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4%, 그리고 지노미트리 10%, 그리고 지어소프트 3.8%,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제 무료 추천 드린 종목들 내역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수익 난 종목들이 꽤 많긴 하지만 손절 마감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타로. 그날 바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